모든 야당의 조건 없는 민생, 경제 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합니다. 재민지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치 문제 때문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치 쟁점이 아무리 첨예해도 국민이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본회의에는 민생 경제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220건 정도 부의되어 있습니다. 모두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안입니다. 국민의 삶보다 크고 중요한 연주는 없습니다. 아무 쟁점도 없는 이런 법안이 기약도 없이 본회의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법안 처리를 막는 것은 국민 배신 행위에 해당합니다. 모든 야당에 제안합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 오직 한적한 민생 경제 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엽시다. 간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맙시다. 오늘 오전 중으로 야당의 화답을 기다립니다. 4+1 협의에 참여한 다른 야당에도 요청합니다. 이 시간 이후 선거법에 대한 4+1 내부의 모든 공개적인 공방을 중지합시다. 할 말이 있으면 협상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합시다.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해 나갑시다. 민생 먼저, 검찰 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선거법을 둘러싸고 가치 논란은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국민 뵙기에 민망한 일입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 우선과 역지사지를 원칙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다시 토론합시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관련해 민주당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거개혁의 초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석패율 제도와 관련해서 할 말씀 더 드립니다. 우리가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한 것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반개혁의 여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4+1 협의체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는 개혁의 초심입니다. 모든 논의의 초심을, 민심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국회에 반영하는 데 맞추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반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소지라도 없는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석패율 제도가 혹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는 없는지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합니다. 함께 점검하고 국민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야사당의 심사숙고를 요청합니다.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선언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처분하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부총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집안채를 처분하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16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100가지 제도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100배, 1000배 위력적입니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노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우리 당 최고위원회에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이후 우리 당 소속 모든 선출직 후보자들에게도 이런 서약이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시작된 1가구 1주택 선언이 우리 당을 거쳐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말씀만 더 보탭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련 당사국에 결단을 요청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전제로 새로운 결의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더 이상 유엔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경제 제재를 부분 완화하고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물론 육자회담 재개까지 제안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싱가포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진전시키는 조건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회답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오늘 예정에 없던 중국 방문길에 나선 것도 매우 반가운 일이고 기대할 만한 일입니다. 북한이 주장한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 당국에 요구합니다. 어렵게 만든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해 대화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화의 문을 닫는 것은 쉽지만 다시 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남북한과 북미의 대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도 거듭 요청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천금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보리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새로운 흐름에 대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북한은 물론 한반도 주변 사강과 대화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매주 24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혼신을 다해 한반도 평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이고 이러한 대화 노력을